기존의 아파트, 특히나 이제 요 하나 꿈에 그리는 15년도에 입주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리할 부분이 없었지만 집마다 좀 노후된 뭐 2000년 이전의 아파트라든지 또는 많이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인테리어를 하고 시장에 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수요자들을 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주택들 같은 경우도 이사 가기 전에 자기 집을 고친 상태에서 고친 값을 얹어서 내놓는 경우에 잘 팔린다라고 해서 미국 주택들은 보통 집을 팔기 전에 수리를 해가지고 파는 경향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들어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집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할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중개 수수료를 더 많이 주시고 상위 지역에 내놓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격을 낮추어 파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격을 낮추기만 하면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매수자가 없는 시간에는요, 가격을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 상위 4가지 방법들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협의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은요, 인천 영종도에 있는 부동산을,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서 인천 남구 용현동 내륙에다가 좀 10% 정도 비싼 지역에다 내놓고 매매를 일주일 만에 하신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요 4가지를 제일 골고루 써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의 가격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흔히 임차인이 아직 만기가 남아 있어서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요, 입주물의 가격보다 5에서 7%, 많게는 10%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임차인분한테 이사비를 지급하고 이사를 동의를 얻어내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만기 때 매도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이 좀 많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매도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본 내용입니다. 네, 이름이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이고요. 굉장히 실거래가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왔네요. 신도시 중에 제일 저렴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신도시 중에 제일 저렴한 곳은 1기 신도시에 제일 마지막으로 입주했던 부천과 일산 신도시가 가장 저렴하고요. 물론 최근에 입주한 신도시 중에서는 외곽으로 갈수록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양주 옥정 신도시라든지 평택에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지역의 신도시들이 가장 저렴한 신도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매도가 안 될 경우에는 언제까지 기다릴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매도가 안 될 경우에 기다렸다가 매도하면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내용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할 수 있는 물건과 비슷한 가격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만기 시에 매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가격이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에 팔리는 그런 시점이 언제쯤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상위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나타날 경우에 오히려 매도가 좀 빨리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시범단지의 가장 메인스트림이다 보니까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신도시, 예를 들면 광교 신도시의 자이언앤힐즈라든지 광교 자이라든지 이런 대표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이 지역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인계선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각 단지마다 입주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 자이언앤힐즈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돌아오는 조금 적게 되는 시점, 2017년도 약 8, 9월 달, 10월 달, 그리고 2년이 되는 시점들, 2019년도 8,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가 가장 많이 입주를 했고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시점이다라고 보신다면요. 실거래가 상으로는 2008년 1월 달에 거래가 제일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네. 여튼 2017년 10월 정도부터 매매 가격이 좀 많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 삼아 보신다면 시점으로 본다면 2017년, 19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는 항상 학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지에 학교가 계약하는 시기, 지금이죠. 그래서 지금 시기와 그리고 동탄의 마지막 입주가 끝나는 시점, 올해 상반기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매도하시는 게 좀 쉽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막 얘기하니까요. 질문도 많이 안 올라오고 또 옛날에 방송처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던데 큰일 났습니다. 네. 그거 한번 봐보죠. 선생님, 그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가 제가 조금 전에 웹사이트에서 동탄 이신도시에 시범단지에 입주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가격대가 더 따라가는 아파트가 어떤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형대를 정하셔가지고요. 33평에서 36, 7평 뭐 이 정도가 우리가 보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쪽에 동탄 더샵이 8억 7천만 원 정도까지 실거래가상 얼마에서 얼마가 됐나요? 5억 3천만 원에서 1년 반 사이에 8억 7천만 원, 9억까지 약 얼마 정도가 오는 거예요? 6억에서 9억 정도로 50% 정도가 1년 반 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더 상위 지역에 네, 잠깐만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송도 신도시는 언제쯤 개발이 완료될까요? 네, 좀 다른 질문인데요. 송도 신도시는 계속 309, 409 계속 매립을 하면서 계속 확장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주했던 송도 신도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송도 신도시에도 네,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실시간 하는 것은요, 항상 실시간 하시는 분들과 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네. 자, 송도 풍림아이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2005년도 7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과거에 5억 7천 정도까지 갔던 아파트가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위치가 제 눈에 가리게 되네요. 네. 5억 7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얼마까지 내려갔냐면요. 3억 1천만 원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현재는 얼마냐면 이제 4억 5백만 원 정도 실거래가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거의 한 6억대 정도까지 갔었던 아파트가요.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가 3억대 중반까지 거의 한 50%, 한 40% 정도 가격이 저렴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가격이 조정된 이유는